한국이 뭐라고 했길래 미국이 웃으며 떠난 것일까? 물컵에 물이 반이 남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반밖에 안 남았다. 아직 반이나 남았다. 이런 반응의 결과는 매우 큽니다. 불안과 초조, 여유와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경제력, 군사력에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아직 부족해서 전작권 반환이 시기상조다 하시는 분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은 것이고, 전작권을 받아와야 한다는 분들은 반이나 남았다는 사고를 지닌 분들입니다. 반밖에 남지 않아서 곧 바닥날 텐데를 걱정하는 대신 물을 부어 채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댓글과 싫어요를 보면 제법 있습니다. 북한에 겁먹고 질질 끌려간다는 댓글에 제가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질질 끌려가지 않기가 가장 쉽고 단순하죠. 그냥 걸어 잠그고 외면하면 그만이니까요. 세상사가 신기하게도 선한 일이 어렵고 악한 일이 쉽잖아요. 평화로운 삶을 원하면 원하는 쪽이, 지킬 것이 많아 잃고 싶지 않으면 또 원하는 쪽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인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싸기 때문에 유명세를 타는 이나 고관대작, 부호들이 경호원을 고용하고 집에 2중, 3중 보안장치로 비용을 쓰고 골목 입구에 파출소를 유치하려고 로비 자금 풀고 애를 쓰죠. 이런저런 불가피한 이유로 생활이 열악한 이들에게 세금으로 일정에 도움을 주면 그들 대부분은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출된 비용으로 얻은 편안함을 발판으로 납세자들은 더 큰 기회를 누리며 사는 거지요. 이런 답글을 남겼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다녀갔습니다. 방한 첫날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 중국과 쿼드에 대한 발언은 일정 부분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난 다음 날 알래스카에서 중국을 만나 실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외교부 장관회담에서 미중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티베트, 신장, 홍콩, 대만을 언급했고 표준화된 국제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표준이란 미국을 의미합니다. 중국도 미국의 인권을 거론했는데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살해 등 인종차별은 물론 금융 패권을 이용한 자유무역 훼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외교부 부장은 언제까지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할 거냐며 이제 낡은 관행을 벗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로 모두 발언에서부터 대화가 거칠어졌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귀에 확 꽂히는 발언이 나왔고 이 말에 중국 외교장관은 폭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신이 전 세계 1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모두 중국을 우려했다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일본, 한국에서도 중국이 주장하는 것과 달랐으며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동맹의 이익에 앞장서겠다 말했습니다. 이 말에 양재츠 국무위원이 폭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 교역에서 2위와 3위다. 국제무역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무분별한 내정 간섭과 군사 패권을 이용한 위협, 우월적 금융지위를 이용한 제재 남용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만 대표할 뿐이다는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근래 들어 가장 긴장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양재츠 말대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교역에서 일본은 2위, 한국은 3위의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쿼드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일 양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중국의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성명서의 3분의 1이 중국을 견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이 격분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명에 대해 기자가 평론을 요구하자 일본은 중국의 부응을 막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미국의 전략적 부속 국가가 돼 중일 관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작년 11월 중국 외교장관 왕이가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중일 간 관계 증진을 담은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 내용대로라면 일본은 어떤 반중국 정책도 하지 않겠다고 중국과 공동으로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11월 24일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5가지 중요한 공동인식과 6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힐 만큼 센카쿠 열도 하나를 빼고는 중국과 일본이 매우 흡족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당시 대선이 막 끝나고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바이든 또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대선 기간에 결은 조금 달랐지만 트럼프와 의견이 같았던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다르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맹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그 동맹 회복의 방법으로 중국 대응을 내세웠는데 작년 11월 24일에 중국과 일본이 동맹이라도 맺을 것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이 몹시 거슬리게 되었겠죠. 3월 13일 쿼드 4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본래 쿼드는 국방도 아닌 외무장관 회담입니다. 이 성명 5개항을 보면 분명 중국을 두고 말하지만 성명서 내용에는 중국이 없습니다. 일본은 쿼드 정도의 성명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은 달랐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반중국을 거절했던 한국과 달리 앞장서서 장렬하게 죽어줄 것처럼 했던 일본이 쿼드도 조만간 탈퇴할 것 같은 내용으로 중국과 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중일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2+2 장관은 웃었지만 뒤에서는 일본이 메타작을 당한 셈입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거칠게 항변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반응으로 볼 때 미국은 원하는 성과를 얻었고 중국은 다음 방문지인 한국을 주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쿼드의 키읔자도 나오지 않았으며 성명서에 중국의 지긋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와 뒤에서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이 난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 의사를 그동안 분명히 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미 2+2 장관회담 성명에는 쿼드와 중국, 심지어 북한 비핵화도 없지만 입국해서 내뱉은 말이나 기자회견에서 블링컨과 오스틴의 발언을 보면 중국도 있고 쿼드도 있고 북한도 있습니다. 심지어 방안에 맞추어 김여정의 발언이 있었고 한국은 블링컨과 오스틴 앞에서 저런 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북한 방식의 의견 개진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블링컨과 오스틴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을 강도 높게 거론한 두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한미 간 이견은 분명히 상당한데 한미 양측 모두 이견을 외부로 보이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방위비처럼 양보할 것과 한반도 평화나 중국 문제처럼 양보하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함께 일본이나 한국을 방문한 건 그만큼 얻어가야 할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고 한국에서는 방위비 정도 성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도 미국의 두 장관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한미 정상은 조만간 대면 정상회의를 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면회의에서 전작권을 직접 거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할 말 하고 국익에 기초하는 대한민국 쭉쭉 뻗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